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6.3 대통령 선거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네, 정말 뜨겁죠. 오늘은 이재명, 김문수 이 두 주요 후보 공약을 중심으로 또 이준석 후보의 제안까지 좀 엮어서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각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 미래 이걸 제대로 비교하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자, 경제부터 안보까지 정말 후보들 생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들이 많아요. 네, 단순 나열이 아니라 그 정책 이면에 깔린 철학까지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죠. 첫 단추는 역시 경제 그리고 자본시장 이야기부터 풀어야겠죠. 역시 경제죠. 모든 후보가 경제 살리기를 외치는데 특히 AI 산업에 100조 원 투자. 이건 이재명, 김문수 후보 공통이네요. 이거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요. 규모는 같지만 방향은 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천 같은 어떤 목표치를 내걸면서 상법 개정 이걸 통해서 주주 권익 보호, 예를 들면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다거나 소위 좀비 상장사, 그러니까 부실 기업 퇴출 같은 시장 건전성 강화에 좀 방점을 찍고 있어요. 아, 건전성? 네. 그리고 K 컨텐츠 육성이나 하반기 2차 추경 편성 이런 것도 결국 정부 주도 성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봐야 하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걸 딱 기치로 내걸었잖아요. 그렇죠.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 가령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한도를 늘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중산층 자산 증식을 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규제 방식도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호하고요. 법인세나 상속세 인하도 주장하는데 근데 또 흥미로운 건 경제사범처벌은 무기징역까지 거론하면서 아주 강경해요. 아, 그 부분은 상당히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이 두 가지가 김 후보 경제정책의 핵심축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준석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규제 기준 국가제 도입 같은 상당히 파격적인 규제 개혁 그리고 리쇼어링 해외 나간 기업을 다시 국내로 데려오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경제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 가상자산 정책. 여기서는 정말 접근법이 확연히 갈리던데요. 정말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제도와 여기에 무게를 둡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해서 국부 유출 막고 현물 ETF는 허용하되 통합 감시 시스템을 갖추자. 이런 신중론이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도 같은 맥락이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파격적인 산업 육성 이걸 외치면서 현물 ETF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관 투자까지 허용하자. 네, 심지어 금융기관 직집 투자 제한도 풀고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이런 것까지 얘기합니다. STO, 토큰 증권 법제화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 아주 속도감 있는 육성책을 제시하고 있죠. 와, 이건 단순히 규제 강도의 차이가 아닌데요. 그렇죠.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내는 겁니다. 한쪽은 이제 잠재적 위험 통제, 여기에 방점을 찍고 다른 한쪽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집중하는 거죠. 다만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자산 담보나 규제 우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도 나온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은 유리해야겠네요. 자, 그럼 주거 문제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그래도 공급 확대라는 방향에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총론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질 개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노후 도시 재정비 이런 데 좀 힘을 싣는 모습이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죠. 이거 폐지에는 다소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청년 주거 지원, 특히 결혼이나 출산과 연계한 333 정책 이게 좀 눈에 띄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약속을 했죠. 네, 근데 구체적인 공급 물량 제시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글쎄요, 이건 지난 선거 학습 효과가 반영된 신중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은 노동시간과 에너지 정책입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보여요. 네, 노동시간 단축 방향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실질적인 근로시간 감축,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를 지향하는 거죠. 실질적인 시간 단축. 반면 김문수 후보 역시 주 4.5일제를 말하긴 하는데 주 40시간 총량은 유지하면서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 그 자체보다는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R&D 같은 특정 분야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확대도 검토한다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에너지, 특히 원전에서는 두 후보 모두 과거와는 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흥미롭죠.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 폐기를 명확히 했어요.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원전을 일종의 브릿지, 그러니까 과도기적 역할로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좀 신중론에 가깝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원전 최강국 이걸 내세우면서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나 신규 원전 건설 같은 원전 비중을 아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고요.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과 안보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감사원 독립성 강화 이런 걸 내세우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소위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사법 방해죄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사법 시스템 강화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또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나 정부 부처 통폐합 같은 구조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요. 안보 분야는 어떻습니까? 안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이건 공통분모예요. 근데 접근법이 좀 달라요. 이재명 후보는 국익 중심의 4강 외교, 단계적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전작권, 즉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기술 확보 추진 같은 핵 잠재력 강화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까지 검토하겠다고 하죠. 네, 이건 정말 큰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주요 쟁점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주로 정부 역할 확대와 규제를 통한 안정 그리고 분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유를 통해서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가는 길, 즉 해법은 매우 다른 거죠. 물론 AI 육성이나 주택 공급 확대처럼 일부 공통점도 있긴 합니다만 네, 있긴 하죠. 자본시장 접근법이라든지 가상자산 육성 방향과 속도, 노동시간 유연성 문제, 원전 활용도, 또 검찰개혁 방향, 대북 정책 기조까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명확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와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미래상이 여러분의 기대와 더 맞닿아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